네,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? 네, 금돌입니다. 자, 오늘은 상위 1% 개발자의 습관 두 번째 시간, 지속적인 학습입니다. 개발자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제 지인들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학습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뭐 좀 대답을 얻었는데, 사실 뭐 별거는 없긴 합니다. 별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첫 번째는 기술 습득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요. 학습을 하는데 강의랑 책을 좀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. 좀 실력 있는 개발자분들은. 참고로 저도 좀 인프로 내서 한 100만 원 이상 정도는 지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일부분을 스샷을 찍었는데, 강의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강의를 구매해서 저도 강의를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기술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기술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렇게 책과 강의를 좀 꾸준하게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기술 업데이트 유지라는 게 있는데,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, 라이브러리 등 이러한 어떤 기술의 변화들을 팔로우하는 게 필요합니다.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웃사이더의 블로그를 추천을 드리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사이더스 데브 스토리 보시면은 기술 뉴스가 정말 빈번하게 올라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고,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아웃사이더도 제가 정말 존경하기도 하고 정말 실력 좋은 개발자 중에 한 명이라서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긱스뉴스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긱스뉴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스택 웹앱을 하루 만에 만들어주는 툴들, 뭐 이런 식으로 기술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잘 올라오기도 하는데, 이것도 팔로우할 때 좀 좋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다 보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보시면은 위클리만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최신 글에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 보기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커스 뉴스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것도 괜찮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것도 보시면은 괜찮은 글들도 정말 많고, 여기 중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보셔도 충분하고요. 그리고 넷플릭스 블로그가 있습니다. 이거는 사실은 기업마다 뭐 배민도 있고 인프론도 있지만 넷플릭스 블로그를 추천을 드리고, 보통의 어떤 규모 있는 회사는 이런 블로그를 운영을 하거든요. 뭐 인프론도 운영하고 배달의 민족, 카카오도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회사의 블로그를 참고하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서핏에 보시면은 개발 카테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네, 이런 것도 괜찮고, 또는 벨러그의 트렌딩, 그리고 이번 달을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어그리게이트된 그런 어떤 컨텐츠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스터디입니다. 스터디는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자극도 되고요. 그리고 매주 이렇게 또는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학습을 좀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천각 같은 경우는 천안 및 아산에서 프로그래밍 하는, 그러니까 모가코입니다. 자유롭게, 이거는 이제 스터디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스터디인데, 그냥 모여서 각자 코딩하는 거고요. 시각은 토요일 12시부터 6시까지 나와요 온양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달에 2번 미만일 시 광태를 하는 거죠.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네, 아무튼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. 이 스터디를 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, 작년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터디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스터디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조금 더 냉정한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참여율 높고 능력 높은 사람을 여러분들의 스터디원으로 만드셔야 돼요. 이게 어렵지만 해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참여율이 높지 않다. 능력은 좋은데. 그럼 뭐 빠이빠이. 그러니까 이러한 냉정한 어떤 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취준생보다는 취업한 사람과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뭐 취준생을 안 받는다 이런 건 아닌데, 오히려 취업한 사람과 스터디하는 게 조금 더 참여율이 더 높더라고요. 뭔진 모르겠어요.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, 취준생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 스터디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저도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경험삼 이런 게 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주관적입니다. 자,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파이콘 대비 여러 가지가 있죠. 저는 GDG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, GDG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이 GDG가 구글 디벨로퍼스 그룹이라는 어떤 그룹에서 만드는 이제 어떤 세미나인데, 이게 막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할 때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웹테크,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 분야들도 있고,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서울, 대전, 뭐 이런 식으로, 천안에는 없습니다. 네, 천안에는 없고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네이버 데뷔, 그리고 네이버
에선 데뷔, 뭐 배민, 카카오, 인프론에서 하는 거 있죠, 그쵸? 카카오는 이프 카카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쵸?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뭐 신청을 해서 되면은 가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자극이 되거든요. 만약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 영상 중에서 좀 괜찮은 거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을 한다. 그럼 뭐 캑을 한번 참가해보는 것도 괜찮고 뭐 1년에 한 개 정도는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이번에 이제 캑을 좀 1년에 한 개 정도는 참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리즘 능력. 네, 알고리즘 능력 같은 경우는 100준에서 뭐 하루에 한 문제씩 꾸준하게 풀어서 알고리즘 실력을 늘려서 뭐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프로그래머의 역량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알고리즘을 조금 더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뷔 있잖아요. 지금 보시면은 그냥 사이트 가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오프라인으로 좀 가기 좀 귀찮다, 좀 사정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아,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